TV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93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지난 9월 7일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였는데요.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자, 가을은 바로 독서의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알러풋볼 가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축구 해설위원과 기자들이 추천하는 축구 서적과 또 코로나19로 방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꼭 봐야 할 축구 영화 등 문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문성 차상엽 위원, 서호정, 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또 오전 7시 50분에 모셨는데 서호정 기자는 8시 한 좀 넘어서 도착을 했고요. 네. 먼저 아침 일찍부터 부른 점에 대해서 네 분께 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정지훈 기자님 많이 피곤하십니까? 네, 많이 피곤하고요. 뭐 아시겠죠? 사람 저는 무한하게. 책을 쓰고 있어서 밤낮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밤을 새고 있는데 오늘도 좀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밤을 새고 나왔고요. 예. 저번처럼 이상한 소리 하지들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 끝입니까? 네. 정지훈 기자님 아침에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제가 오늘 요즘 또 책 쓰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를 좀 네. 편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평소에는 좀 아침이냐면서 뭐라 하실 텐데 책 홍보라는 말에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오시겠다. 그냥 바로 칼 대답했죠. 바로 나가겠다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서호정 기자님은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아침에? 예, 가정사니까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 칼같이 기상했는데 아침에 조금 다른 촬영 문제로 촬영 문제도 있었고 도로 사정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막힌 것으로 좀 해볼게요. 차 위원님께서는 잠 많이 안 주무시죠? 네, 참 그게 많이 자는 편은 아닌데.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졸려하지도 않는 건 아니라서 뭐 이 시간이 좀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드시군요. 네. 자,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좀 다른 날 이 시간대에 그 타 방송국의 그 공장에 출연하시는데 공장에 출연하는. 공장은 재밌습니까? 굉장히 그 가성비가 좋아요. 아. 한 세 마디 정도 하고 언제나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알러풋볼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예 거예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러풋에서는 문화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네 분은 평소에 책이나 영화 좀 많이 보십니까? 먼저 박문성 의원님.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확실히 그 책이나 이러기보다는 영상 소비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땡튜브도 그렇고 아니면 뭐 땡플릭스 같은 것도 그렇고 확실히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영상을 좀 많이 보게 되는 편이더라고요. 저는. 예. 어떤 책이나 텔레비전보다는 또 저는 솔직히 텔레비전을 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지 이거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냥 요즘은 휴대폰으로 좀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차 의원님?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은 거의 안 봅니다. 너무 솔직한데? 제가 유학생활 한 10년 하면서 34살까지 학생이었거든요. 책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귀국하면서 이제 책을 다 버리고 왔는데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집에 좀 반려동물이 4마리나 있어서 애들을 두고 나가기가 좀 그래서 주로 이제 결제를 해서 집에서 보는 편이고요. 네, 영화관도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문화생활에 좀 문외한. 깜짝 놀랐네요. 문외. 죄송합니다. 서정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20대만큼은 책은 보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휴가 때 길게 갈 때 한 2권 정도씩 보고 싶었던 책을 좀 골라서 가서 그때 집중해서 읽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약간 고전 영화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대부 시리즈를 다시 물어보려는데 대부. 기존 두 분보다는 조금 문화생활을 하시는 편 같고요. 아니죠. 뭐 그 두 분하고 비슷하죠. 근데 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희도 휴가 때 보면 책을 꼭 챙기잖아요. 근데 저는 2권을 챙기면 항상 후회하더라고요. 다 안 읽어서? 한 권도 잘 안 읽어서 앞부분만 여러 번 보니까 요즘은 한 권 정도는 챙기려고 그래요. 좀 저는 그래서 여행에 맞는 책류를 가져가요. 수시로 읽는데 그러니까 챕터별로 끊어서 읽는 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책들을 골라서 가고 작년에 이제 여름에 잠깐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
거기다 읽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면세점 책 그런 거 향수, 주류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책이죠. 네. 네. 정준 기자님 어떠세요? 오늘 독서 특집 맞죠? 저도 그렇게 책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니고 좀 저는 사실 30살 전에는 아예 안 읽었어요. 그렇군요. 만화책은 좀 많이 읽었는데 잘못 모셨다 오늘. 좀 민망했어요. 이게 나와도 되나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30살 이전에는 전혀 읽질 않다가 30살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자기계발서라든가 뭐 좀 투자 개념 뭐 이런 책들을 좀 읽게 그렇군요. 됐고요. 예. 영화는 좀 장르 가리지 않고 자주 봅니다. 아무래도 축구 기자들이 평일에 좀 많이 쉬기 때문에 그것이 좀 텅 빈 영화관에서 영화관을 좀 보는 거는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주에 한 권 정도는 꼭 읽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다음 질문이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좀 읽으십니까인데 책을 안 읽으시는 네 분과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근데 좀 여쭤볼게요. 소정 기자님 그래도 읽으신다면 어떤 책을 좀 주로 저는 에세이 주로 읽습니다. 예. 좀 소박하게 자기 성찰하는 이야기들을 좀 좋아하고 예. 굉장히 좋아하는 에세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라는 좋은 책이죠. 그리스 로마 좋은 책이죠, 이쪽을 3년간 여행하면서 했던 에세이인데 사실은 뭐 대단한 여행 에세이보다는 뭐 음식, 뭐 술, 음악 이런 거에 대한 소소한 자기 편린을 굉장히 하루키스러운 문장으로 해서 좀 20대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정진 기자님. 뭐 저는 뭐 판타지 소설 같은 거를 좀 자주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테마록 이런 거? 너무 옛날 거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좀 재테크 관련돼서 좀 관심을 많이 보니까 네, 그 자기 발전 뭐 이런 걸 얼마나 좀, 더 하려고 싶으신지는 그러니까 좀 주식 또는 재테크에 관련된 책을 좀 좋죠, 많이 읽고요. 예. 또 코로나 이후에 좀 뭐 사회 좀 변화 이런 게 좀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걸 좀 예측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안 읽던 책을 요새 좀 꺼내서 최근에 한두 권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 의원님. 저는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 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뭐 세계사 국사를 다 좋아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국사에 관련된 책들을 그래도 보는 편이기는 해요. 예, 그래도 네, 보는 그래도. 편. 박문성 의원님. 저는 이제 책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맞아요. 좀 그런 예. 편이기도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를 이제 몇 번 다녔었는데 그 한 번은 지난번에 이제 이사할 때 그 이사짐을 이제 옮기시는 분이 이 책을 다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을 대학교 때부터 있던 책을 지금까지 거의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는데 지금도 서점에 가면 책을 뭐 5-6권씩 이렇게 사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싸놓는 재미인 거죠. 읽진 않고. 그래서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책을 한데 버렸어요. 음. 책들을 한번 싹 정리했는데도 제 이제 서재가 있는데 예. 굉장히 책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을 많이 봤을까 봤더니 오늘 이렇게 쭉 서서 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축구 관련 서적들이 한 3분의 1 정도고 3분의 2는 인문사회에 대한 게 확실히 좀 많더라고요. 예. 뭐 하여튼 그런 책들이 좀 많았어요. 다 읽긴 하십니까? 아니요. 책은 사는 재미예요. 네, 읽는 재미가 아닌데 사는 재미입니다. 남들이 봐주는 재미도 있고. 그렇죠. 과시욕 이런 거. 과시욕. 정말 대한민국 요즘 출판사들 힘든데 박문성 의원만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사주시는 이런 분들 많으셔야 돼요. 그럼요. 예. 자, 정지훈 그 인터풋볼 기자님께서는 현재 책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책입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일단 나왔고요. 이거 하고 이제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 스카우팅 리포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뭐 유로 2016, 뭐 러시아 월드컵도 썼고요. 매년 유로 5대 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께 1판, 2판이 다 팔렸을 정도로 그래요? 예. 네,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1 시즌 올해는 1대가 좀 빠졌어요. 프랑스가 인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유럽 4대 리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쓰고 있고요. 저는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EPL이랑 분데스리가 뭐 차상엽 해설위원도 계시지만 분데스리가 이렇게 2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쓰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좀 소요가 됩니까? 이게 사실 유로가 원래 2020에 개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12월부터 계속 책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로 2020을 보고 썼는데 연기가 되고요. 그게 이제 안 나왔어요. 거기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또 5월에 또 사실 또 시작을 했는데 이 또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책 쓸 시간이 사실상 원래는 3개월 정도는 봐야 되는데 거의 한 달 반 만에 지금 써야 되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정말 없는 작업이 되고 있고 어쨌든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던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이 아직 10월 달까지 하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좀 그렇죠. 길어지는데 예. 최근 9월 말에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측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럼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꼭 수정을 또 하겠죠. 아, 네, 그렇군요. 또 하게 할 텐데 예. 어쨌든 이것 때문에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있고요. 보통 올해 5월에 시작해서 한 9월 정도에 끝나요. 예. 책 소개 너무 길어요. 책 소개가 좀 많이 기네요. 저 이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해 드린 건 아니었는데. 너무 신납니다. 아니 그리고 책 쓰느라고 한 달 반 만에 좀 쓰느라고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어제 낮술 드셨다면서요? 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배달을 시켜놓고 배달이 먼저 오고 친구가 나중에 왔다. 예. 아니 그 유럽 리그 선수들의 또 이적 현황, 스타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담은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럽 선수까지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다는 모르고요. 예. 그냥 볼 때마다 이페리아 분데스리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경기를 보면서 예. 조금 메모하는 습관을 조금 길어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스타일이고 왼발을 잘 쓰는지 오른발을 잘 쓰는지 이 정도는 좀 메모를 항상 하는 편이고요. 예. 뭐 예를 들어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가 이제 맨유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선수였거든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좀 포르투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도 해보고 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면 이제 종합적으로 리포트를 쓰고 잘 모르는 선수들은 이제 스탯이나 뭐 커리어 해외 사이트들은 참고를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해야 되는데요. 영어에 그렇게 뭐 잘 능통하진 않아서 그래도 이제 단어들 뭐 파이널 서드라든가 좀 축구 용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단어들을 좀 익혀두면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최근 후배들 보면 영상 보고 영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육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축구가 영상 보기가 해외 영어나 이런 게 편한 게 어차피 축구 용어로 하는 게 뻔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이제 그 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 한글 자막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1편을 봤는데 저도 영어 그렇게 잘 안 들리거든요. 굉장히 쉽더라고요. 압박해라, 패스해라, 뭐 이런 거니까. 뭐 축구 그 용어는 뭐 다 공통적으로 통하는 거니까. 아니 돈은 좀 버세요 매년? 이게 좀 핵심 질문 같기도 한데요. 이 뭐 최영진 아나운서 가장 좋아하는 분야죠. 이게 얼마 버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구체적인 액수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영업 뭐 비밀이고요. 어쨌든 출판 시장이 아무래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금액도 줄어들고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원고료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딱 정해진 금액이 있고요. 원고료가 정해져 있고 나중에 책 판매에 따라 조금씩 받는 그런 뭐 인센티브제로 하고 있는데 뭐 고생하고 몇 달을 이렇게 한 거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제 이름으로 책이 나오니까 좀 보람, 뭐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하는 거죠. 혹시 책 나오면 추후에 애청자분 좀 추첨을 통해서 몇 분만 선물로 좀 기증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실까요? 아니 그럼요. 알러프 들으시는 분들 다 축구 팬들인데요. 뭐 좋아해 주신다면 당연히 언제든지 선물로 드릴 수 있고요. 나오면은 자 몇 권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9월 말쯤. 자, 책이 나오면 정지훈 기자의 책 스카우팅 리포트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책 마무리 잘하시고 책 잘 팔렸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퇴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홍보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좀 지루해하고 계신데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책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런 거 하셨어요? 2권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권이요? 예. 지금 방금 정지훈 기자님이 쓰고 계신 그 스카우팅 리포트 류의 한 책. 네. 그런 것까지 하면 좀 더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현재까지도 늘 박문성 위원님을 따라다니는 회자가 되고 있는 축구판의 전설의 책이죠. 사랑한다 내 꿈아. 이게 일단 어떤 책입니까? 기억이 없어요. 모든 기억을 지웠습니다. 이 책을 처음 했던 건 저 이제 후배가 1인 출판사 같은 걸 만들었었어요. 저희 베스트 11이라고 하는 축구 전문지의 후배였던 친구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책을 기획하다가 축구 쪽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그 기자건 에이전트건 뭐 해설자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종합적으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뭐 직업 가이드 이런 거 쓰긴 좀 그렇고 그냥 제가 기자나 해설을 하면서 있었던 걸 소소하게 담아서 그런 것들이 그런 후배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썼던 책이죠. 그렇군요. 제가 이 사랑한다 내 꿈아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2009년에 출판이 됐고요. 포털 사이트 책 소개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대책 없이 가수의 길을 고집하다 공부와 담을 쌓는다.
제가 못하겠네요 이거. 그런 그가 회계학을 전공하다 지상파 축구 해설자로 자리를 굳히는 과정에 겪었던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또 축구선수 가린샤, 박지성 등 유명 축구선수의 스토리를 담았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 같은데 얼핏이요? 예, 책 평점은 10점 만점 중에 4.52점입니다. 좀 박문석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픈 책입니까?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잘 썼어야죠. 잘 썼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스레코비치에 대한 팩트 제가 체크. 그 얘기는 안 드리려고. 아니요. 예.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또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죠? 지난 연말인가 손흥민 선수 영상에도 이 책을 딱 펴들면서 이 책은 이건 110페이지가 레전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스레코비치가 이제 110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책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예. 또 얼마나 많은 고민들 또 얼마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해줬던 책이죠. 실제로 돈은 조금 버셨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예 고려나 뭐 이런 걸 전혀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후배가 일일출판사를 만들면서 이 친구가 이제 당연히 혼자서 출판사를 열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기획료나 뭐 원고료를 제가 받지 않겠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 책의 취지 자체가 그렇게 축구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거였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액 그 출판사하고 나머지는 얼마 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만드신 책인데. 아닙니다. 뭐 어쨌든 제가 또 잘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했죠. 취지에 무색하게 평점은 4.52점. 이거 근데 지금 다 절파 없는데 나 회수했는데. 보였어요. 표지를 봤는데 시대를 앞서 가셨어요. 왜요? 그 최근 비가 깡춤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한 대목을 지금 표지 사진에 차용을 하고 계시는. 중요 부위를 딱 잡으시면서 왜 또 저 양말은 벗어가지고 있대. 약간 힙한 느낌도 나고. 혹시 이 책 선물로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처음에 제가 더 많이 드리면 좋은데 제가 다 폐쇄해 버렸거든요. 그 옛날에 분석행유라고 하나요? 그래. 책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도 얼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한 권 일단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러프 재밌다, 박문성 짱이다, 뭐 등등 방송 관련 의견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박문성 위원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화제의 책이죠. 평점 4.52점의 책 사랑한다 내 꿈아를 직접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 위원님께서도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책에 대한 욕심 조금 있지 않으세요? 네, 뭐 정지훈 기자 아까 아직 안 가셨죠? 네. 계시네요. 예. 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저도 예전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러셨군요. 이게 뭐 정지훈 기자도 잘 알겠지만 이 내용 서치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형식에 맞춰서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자로 줄여서 표현을 해야 되고 뭐 그래픽을 맞춰야 되고 글자 수 뭐 글자 크기 맞춰야 되고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다시는 이제 책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카우팅 리포트류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욕심은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서우정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감히 책을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해본 적도 있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책 안에 있는 일부 그걸로 다뤄진 적도 있긴 한데, 사실 거의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이제 텍스트를 쓰시지만은 뭐 A4 한두 페이지 쓰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공력이 들어가요. 그럼요. 근데 수백 페이지 책을 쓴다는 게 아마 그런 게 좀 허무할 것 같아요. 이게 책 보다가 만약에 책 써놓고 보는데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이러는 거면은 제가 얼마나 이거를 짜내서 썼다는 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게 들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안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미루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래도 한번 내보실 의향은 저 산에 틀어박혀서 자연을 보면서 시간이 남을 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 정말 공감하는 게 제가 책을 이제 쓰면서 아까 정준 기자한테도 사실 방송 전에도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이제 그 200페이지짜리를 많이 쓴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쓰면서 느꼈던 건 온 세상에 글 쓰는 모든 작가님들이 참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 어려워요. 200페이지짜리 한 권을 쓰려면 그 한 10배, 2000페이지 정도의 자기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축약해서 200페이지짜리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글 쓰는 작업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작가님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책과 칼럼은 좀 다르죠. 호흡 자체가 그러니까 책은 몇백 페이지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근데 사실은 글을 한 페이지 쓰라고 해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맞아요. 거기 안에서 얼마큼 정지할 거냐, 전달할 것이냐, 체크할 것이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책의 몇백 페이지짜리는 또 다른 고통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왜 웃으세요? 확인만 좀 잘 하고 쓰시지.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매년 이제 쓰고 있지만 매년 진짜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가장 힘든 게 어떤 정확한 정보와 그다음에 좀 지금 시중에 없는 약간 정보를 좀 전달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담감이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혹시라도 틀리면 이게 이제 인터넷 매체나 이런 칼럼이나 수정이 가능한데 책은 일단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끝까지 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맨날 부담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도 또 한 번 또 막상 나온 걸 보면 조금씩 틀린 작업이 분명히 좀 있어서 그런 작업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추천할 만한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축구 역사를 잘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차 위원님?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사실 축구 역사에 대한 책들을 그렇게 많이 본 거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을 많이 본 건 없는데 이 지금 독일어로 된 책인데 탑클럽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한 500페이지 정도 돼요. 5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영문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찾아보니까 아마존 같은 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영문판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미나 유럽 그 유명한 클럽들의 태동기부터 어떻게 커왔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개국 정도의 클럽이 한 70개 정도가 소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럽이나 남미 클럽이 다 들어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 한국어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책을 쓰는 건 그렇지만 이걸 한번 번역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대해서 500페이지라서 이게 안 팔렸을 때 고물로는 참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 같은데요. 네, 이건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무성 의원님? 요즘 제가 아까 좀 책은 보관하는 의미다. 되게 있어 보이려고 한다면 축구의 세계사 공은 둥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서평을 썼던 책이기도 하는데 이 책은 1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글로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림도 있나요? 사진? 있긴 조금씩 있는데 힘든데 그래도 제가 참고로 신용보 선생님의 강의라고 하는 책을 한번 썼다가 그게 봤다가 600페이지 좀 넘는 거로 기억하는데 50페이지 읽다가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더 두껍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세계 축구사를 모든 걸 망라했기 때문에 하나 갖고 딱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축구를 약간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의 경기력 그다음에 뭐 전술 혹은 뭐 스탯 숫자 이런 거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축구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사회 현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의미로서의 축구 사회학 이런 의미로 보자면 축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축구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였고 세계 역사에 축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냐라고 하는 걸 좀 해석한 책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추천했던 책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축구의 세계사 공은 둥글다. 공은 둥글다. 알겠습니다. 자, 정지훈 기자님. 저도 이렇게 막 축구 서적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요. 잘못 보셨네 오늘. 근데 이제 이게 출판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축구 기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평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사를 또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로 이렇게 축구 서적이 좀 많이 오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심심하면 가끔씩 읽어보는 것들 중에 좀 하나를 추천해주면 독일 최생의 축구 전문 작가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바우젠바인 뭐 이렇게 좀 홍보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축구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요. 최근에 좀 진짜 완전 최근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온 지 좀 됐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있길래 좀 최근에 좀 읽어봤고 역사나 뭐 축구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진지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뭐 역사라든가 뭐 마라도나 펠레 이런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또 가장 최근에 좀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은
유럽 축구 엠블럼 사전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엠블럼을 가지고 어떤 클럽의 역사를 풀어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포포트의 유청 기자가 쓴 책인데요. 정말 저는 이걸 시간 가는지 모르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쉽게 좀 다가오고 싶으면 이 책을 좀 저는 추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서호정 기자님? 예, 저는 그 문화평론가 겸 축구평론도 가끔 하시는데 정윤수 씨가 썼던 축구장을 보호하라는 책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이제 축구 기자를 꿈꾸면서 샀던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좀 독특했던 책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책이 2002 한일 월드컵을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보통 국내에 나온 서적은 이제 한일 월드컵 얘기를 하면서 뭐 4강 신나 우리가 킹왕짱 이런 약간 대하서사시 형태로 막 우리 스스로를 추켜 세우는데 이 대회는 2002 한일 월드컵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 뭐 그런 내용보다는 뭐 흥미로운 뭐 뒷이야기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그런 것보다는 재밌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게 아니에요. 네. 월드컵 속에서의 축구 이제 그것을 또 구성하는 인간들, 그 범인들의 이야기. 표지부터가 일단은 제3세계 아이가 공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뭐 사회와 국가 역할은 어떤 것이며 갑자기 재미없겠다. 아니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예. 굉장히 좀 벌써 한 8년 정도 된 책인데 그 진해진 지단 같은 영웅의 이면에 어떤 그림자가 그 사람이 갖고 있고 프랑스가 조별리그 탈락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극우주의자인 르펜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은 익숙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축구 안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 라고 굉장히 기자 지망생으로서 놀랐던 그런 되게 다큐멘터리 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저도 오면서 이제 검색해봤더니 절판이 됐다고 하는데 뭐 도서관이나 중고 서적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윤수 선생이 그 전체적으로 스포츠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인문사회학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점들을 많이 어떤 축구를 통해서 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글 참 잘 쓰십니다. 자, 네 분이 추천하는 서적 저도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사랑한다 내 꼬마 이야기했다가 제가 끝낸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네 분이 또 추천하는 좀 전술 전략을 알 수 있는 그런 서적도 궁금합니다. 서정 기자님 어떤 또 책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공통적으로 좀 부딪힐 수도 있는데 굉장히 축구 전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바이블 같은 책인데 조나단 윌슨이 쓴 이제 축구 철학의 역사. 이 책의 원제 자체는 뭐 인버팅 더 피라미드, 뭐 뒤집어진 피라미드, 전술상의 그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 사실 전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게 번역되면서 철학의 역사라고 설명이 됐는데 뭐 저는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전술의 흐름을 통해서 축구 철학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고 절묘한 번역이 된 것 같고 왜 이 나라는 이런 전술과 철학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뭐 인물, 사회학 뭐 그런 것들 축구 그 나라 대표팀이나 클럽의 역사를 통해서 하고 펄스9 전술 이런 것도 사실 과거부터 원래 있었던 전술인데 이것이 다시 이제 돌아왔지만 더 진화돼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데 뭐 그런 축구적인 전술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을 좀 더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이해를 안겨주는 책입니다. 봐야겠네요. 책 소개를 아주 잘하시네요. 근데 빠져들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정준 기자님. 저도 사실 이 책을 좀 추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2011년에 나왔던 책이고 최근에 또 뭐 계속 이게 워낙 유명한 책이고 사실 축구 기자를 꿈꾸면서 이걸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책이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예비 축구 기자들을 좀 모시고 강의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책을 좀 많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술이라든가 특히 오히려 전술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런 걸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제 스포티비 한준훈 기자가 쓴 택틱스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택틱스.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한 딱 전술 뭐 이렇게 쓴 책인데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면서 최근에 좀 흐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써놨기 때문에 요걸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차 의원님. 네, 뭐 축구 전술서들이 이제 국내에도 되게 많잖아요. 뭐 해외에 뭐 당연히 많고, 근데 국내에서 나왔던 책 중에 지금 10년이 이것도 좀 넘긴 했는데 현대 축구의 전술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진이나 그림은 거의 없어요. 글로만 풀어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과거에서부터 뭐 아리고사키라든지 뭐 과거에 그런 중요했던 전술들을 콕콕 집어주고 뭐 3백과 4백의 차이는 무엇이냐 뭐 이런 단순한 얘기서부터 아주 상세하게 풀어쓴 책이라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목 한 번만 더. 현대 축구의 전술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무성 의원님.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거 되게 쉽게 잘 썼어요. 예. 그리고 뭐 그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축구와 관련한 전술서를 보면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거에 대한 역사를 짚는 게 하나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책들이 있어요. 이건 약간 후자예요. 예, 예. 좀 구체적인 전술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냥 축구를 좋아하시거나 조금 잘 모르셔도 그냥 보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라고 해서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게 번역서거든요. 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께서 축구의 역사 또 전술 전략을 잘 알 수 있는 서적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인데요. 일단은 축구 관련 영화가 꽤 많더라고요. 네, 저도 뭐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본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좀 오래됐죠. 소림축구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크게 웃기 좋은. 맞아요. 근데 뭐 영화들 보면 뭐 슈팅 라이트 베컴, 뭐 베른의 기적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동티모르의 그 우리 지도자 나가서 했었던 맨발의 꿈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많이 됩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근데 축구 영화가 흥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계층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액션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근데 축구를 일단 좋아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딱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지만 네 분께서는 책을 잘 안 읽으시는 편이고 또 축구 서적도 잘 안 읽으시는 편인데 일단 서우정 기자님 축구 관련 영화는 좀 나오는 대로 보시는 편이세요?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의무감처럼 봤었는데요. 사실은 좀 냉정하게 얘기드리면 이렇게 축구를 굉장히 잘 다룬 혹은 축구를 잘 활용한 영화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보면서 오히려 실망했던 적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축구 영화라기보다는 영화 안에서 축구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때 굉장히 좀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유준열 씨가 배우 유준열 씨가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준열 씨가 나온 영화 돈 보면은 곳곳에 좀 축구가 나와요. 그럴 때 서울 월드컵 반갑고. 경기장에서 축구를 즐기는 모습, 뭐 휴가를 가서 이제 손흥민 경기를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모습, 그런 장면을 볼 때 오히려 조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유준열 씨는 진짜 축구 좋아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 한번 경기장에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경기를 같이 봐도 되겠냐면서 90분 동안 정말 계속 전술 얘기만 해요. 그래요? 정말 좀 이분 좀 심하신데.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상 바로 추천하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죠. 정지훈 기자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서우정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축구를 제대로 다루게 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명작으로 꼽고 있는 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만화책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 만화를 많이 봤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성장해서 뭐 이렇게 큰 선수가 되는. 그러니까 뭔가 좀 축구 열정을 좀 끌어오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감동도 있고요. 스토리도 재밌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추천해 보겠습니다. 골. 띵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쵸. 영화 안에 우리가 볼 때 와 이런 표현들. 자, 박문성 위원님. 죽어도 썬더랜드. 네. 이게 참 명작이죠. 축구를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 그러니까 왜 축구 영화가 좀 그러냐면 실제 축구의 액션을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안 돼요. 다 어색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죽어도 썬더랜드는 말 그대로 진짜 썬더랜드라고 하는 실제 팀을 팔로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라스트 댄스 마이클 조던의 다큐를 봤던 거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죽어도 썬더랜드 재밌고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내년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영화가 새롭게. 거기에 또 출연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깨알홍도까지.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저는 두 개요. 그러니까 독일 축구 팬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영화. 그러니까 베른의 기적. 뭐 2차 대전과도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그 월드컵의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영화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맨발의 꿈이라는 영화인데 이것도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경기 내용 중에 그 동티모르 팀이 일본 상대로 또 승리하나 골을 넣나 이런 장면이 있어서 아마 더
재밌게 와닿던 것 같아요. 베른의 기적과 맨발의 꿈 두 가지를 예, 소개해 주셨고요. 서호정 기자님. 저는 아까 차성일 위원이 언급하셨던 슈팅 라이크 베컴. 예, 원제가 이제 밴드 라이크 베컴인데 이렇게 슈팅 라이크 베컴 한국에서만 그렇죠. 쓴 이제 의역이고요. 예. 그러니까 베컴처럼 이렇게 감아서 넘기라. 이게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영화고 뭐 제목과 달리 베컴은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카메오로 베컴이 나왔던 걸로 봤는데 예.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는 그게 베컴이 아닌 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베컴이 미국에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9.11 테러 터져가지고 도저히 영화 촬영을 못 해가지고 결국 대역을 썼다고 하는데 베컴을 너무 좋아하는 이 축구 선수이고 싶은 소녀가 있어요. 인도계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절대 뭐 축구 팔과 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뭘 해? 막 이런 정도의 반응인데 이제 그런 집안의 반대, 여러 차별적 시선. 그리고 이게 2002년 작품인데 사실은 최근에 성평등, 뭐 이런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예, 것을 예. 시대를 앞서간 영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차별 등을 뛰어넘기 위한 그 축구 소녀의 꿈 이런 걸 보여주고 지금은 너무 유명해진 키라 나이틀리하고 예. 조나단 리스마이어, 예, 영국 배우 이 배우들이 약간 주조연으로 나오는 예. 지금 보면 되게 대단한 배우들인데 그때는 이제 주인공 옆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저도 본긴 봤는데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다시 봐야겠네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림축구 명작이죠. 완전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어렸을 때. 그거는 짤로라도 안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최고죠. 자, 네 분이 추천하는 영화 함께 또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알러풋볼 방송 의견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서 박문성 위원님의 서적 사랑한다 내 꿈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둘러 주시고 참고로 박문성 위원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평점 4.52점의 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또 많이 보시는데 축구 예능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요즘 들어서 축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스포츠 스타들이 네, 맞아요.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예. 한때 외국인만 잔뜩 나오고 한때 먹방만 나오고 그러다 외국인이 먹방하는 게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 몇 년 전부터 스포츠 스타들이 이렇게 모여서 볼을 차고. 그렇죠. 모여서 예. 볼을 차고. 근데 어쨌든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경기장이 아니면.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보이니까 반갑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코로나19로 K리그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그만큼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K리그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까? 네, K리그도 이 콘텐츠의 확산 그리고 영향력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작년부터 이제 뉴미디어 팀을 만들어가지고 중계나 이런 기본적인 영상화되는 콘텐츠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 PD 분들을 아예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을 유튜브나 SNS 플랫폼 등에 올리면서 좀 진지한 내용도 있고요. 최근에 박문성 위원님 또 출연했던 약간 그 캠페인 있어요. K리그가 없어진다면 without K리그에서 K리그 없는 일상에 대한 그런 영상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한 달간 굉장히 리그 경기 중에 벌어졌던 코믹한 내용 등을 맞아요. 묶어서 봤던 잡더라고요. 약간 예능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팬들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렇군요. 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유튜브 구독자 수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예. 이런 노력들 필요합니다, 사실. 정지훈 기자님이 계신 또 인터풋볼에서도 땡튜브에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죠? 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한숨부터 나와요? 굉장히 어둡네요. 잘 안 돼가지고 여러 채널에서 워낙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또 색깔 있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신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기자들을 좀 파견을 해서 영상을 많이 찍어왔어요. 그걸 좀 재미있게 편집해서 예를 들면 뭐 황의조라든가 원창우 이런 선수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는 좀 잘 됐는데 이 코로나가 딱 나오고 나서는 파견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색깔을 아무래도. 조금 잃어버린 느낌이라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땡튜브 달순의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와 소통하고 또 만나고 계시는데 일단 돈 많이 버십니까? 네. 전 이런 게 궁금해요. 너무 아주 훅 들어오시는데요. 네. 저희가 잘 되잖아요. 거의 같이 만들어가는 친구들과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하면 축구를 더욱 즐길 수 있을까요? 뭐 요즘은 근데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워낙 많고요. 정보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가셔가지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축구가 사실 저희가 오늘 책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려면 한없이 어렵지만 또 이렇게 즐기려고 하면 맞아요. 되게 편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팀, 좋아하는 선수 다 픽해가지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24만 4천 명인가 정도. 151명에서 안 느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 최영진 아나운서요? 저에게 흡수통합 하시죠. 자,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축구 접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준 기자님 유튜브 하고 계시고 회사에서 서우정 기자님, 박문성 위원님, 또 차상현 위원님 모두 K리그 중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로 답답함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이 곧 출격하죠? 네, 맞습니다. 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주말 개막을 하는데 프리미어리그 개막은 9월 이제 12일에 이제 하는 거고요. 토트넘이 1라운드를 에버튼하고 홈 경기를 치르는데 시간이 13일 0시 30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손흥민 선수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토크 같은 거 하시죠? 해야죠. 네. 이제 수금의 또 계절이. 에버튼이 지금 선수를 되게 잘 데려가가지고 하메스 로드리게스라든지 맞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드릴까요? 네, 요즘 분위기에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얘기 많이 했으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신청하겠습니다. 떼창해야 됩니까 저희? 마마. 한국어가 아니라서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노래는 사람들이 다 마마만 따라합니다. 우까지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가을 남자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박문성 차상의 위원, 서우정 정지훈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러풋볼 94화 마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데요.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소개해드린 영화 그리고 책 보면서 우울감 달래시길 바라고요. 시민들의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